있는데 샵에 이제 막 양쪽 혼주들이랑 신랑 신부 다 같이 있고 다른 이제 막 신랑 신부 혼주들도 막 있잖아요. 이제 어디서 이제 섭이랑 나랑 이렇게 그때는 이제 풀 메이크업을 다 하고 옷만 입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섭이랑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서 엄마가 저기서 와요. 오더니 섭이 보고 우리 아기 어디 갔니? 내가 앞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엄마를 쳐다봤어. 그 쳐다보면 이렇게 뭐 이래야 되잖아. 쳐다보는데도 모르는 거야. 아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보고 있는데 나를 못 알아봐. 엄마 나라고. 뭐 어머니 네 화장을 한 번도 못 봤나? 그렇지. 나 화장을 안 하니까. 야 그럼 성공이네. 부모도 못 알아볼 정도면 아니, 성공이네. 그리고 더 웃긴 게 그 정도면 뭐 거의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식장에서도 그 식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결혼식이 다른 신부들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가는 거야. 이제 난 줄 모르고 다른 신부 찾아 완전 성공했구만. 다시 와가지고 딴 데 너 있는 줄 알고 찾아보고 왔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야, 그 메이크업 한 사람 돈 많이 줘야겠다. 난 정말 내가 나를 못 보겠는 거야.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니 그날은 진짜 제일 총력전이지 진짜. 그니까 어떻게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보지? 진짜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내 이름 아는데 내가 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엄마도 못 돌아보는. 여자명 시즌 3 2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죽지 않은 돌고래입니다. 뭐 규진이 아버지 아니고요. 다 알겠지. 규진이 안 봤는데 뭐. 전 세계가 알지 않겠어 이제. 이슬람어로 축하받고. 가은 선생님 방금 전에 한자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축하드리고요. 네. 며칠 걸렸죠? 얼마 안 걸렸네. 뭐 굉장히 생각보다 그렇게 안 걸렸어요. 최단 기간에. 예상외로 예상외로. 한 달을 넘기지 않았다. 네, 이제 출생신고하면 돼요. 네,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예, 강원 선생님 허락 없이는 출생신고도 안 되는. 그러네요. 네, 뭐 저는 한글로만 낯설고요. 하든지 뭐. 아니 좀 마음에 들어요. 네. 이제 다시 일주 대장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경자일주 첫 번째 시간이고요. 대표 사연 소개에 앞서 출산 휴가에서 복귀한 이제 규진이 아버님이시죠? 예, 규진 규진이 아빠. 규진 아빠입니다. 규진 아빠의 숙제 검사부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출산 휴가라고 하면 뭔가 회사에서 뭔가 복지가 엄청난 회사 같이 착각을 주는데 제 휴가를 썼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고 한마디 덧붙여주세요. 그 5일은 있고 5일은 내 휴가를 썼고. 그렇죠. 예. 저도 여행을 이제 5일은 쓰고 예. 내휴가 5일 그렇죠. 보태서 가는 거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복지가 잘 돼 있는 회사로. 있기는 있는데 그게 예. 풍성하진 않다는 거. 프린트를 안 했구나. 이게 무슨 노조 방송 같아. 이거. 근데 웃긴 거는 그 휴가 일수 그 취업 규칙을 제가 만들었다는 거. 제가 그렇게 막 결혼하고 출산할 줄 몰랐죠 저는. 그냥 어영이시네. 영이구나. 네, 경자일주입니다. 바로 특징, 장점, 단점, 외모, 유명인. 평소처럼 그렇게 할 거고요. 네. 참고로 이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에서 막 서치를 해서 그렇죠. 얼추 이게 맞겠다 싶은 걸 찾은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길. 예, 오해와 질책은 주가마님께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뭐 많이 오해가 쌓이면은 뭐 저도 나중에 이제 뭐 명리학 카페 같은 거 하나 열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사는 걸로 막 네, 뭐 이제 사기치고 사는 걸로. 아시겠지만 인터넷상에 떠도는 경자일주에 대한 소문입니다. 소문. 네. 예. 특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총기 있고 똑똑하다. 음. 자기 주장이 남다르다. 헌데 자기 주장을 잘하지만 잘난 척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 얌전하다. 융통성이 부족하다. 타인과 잘 어울리기도 힘들고 고독을 자초하기도 한다. 이런 게 경자일주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왔던 거고요. 장점으로는 탁월한 언어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매우 잘한다는 거죠. 네. 차분하고 성실하다. 체구가 작아도 말로 상대방을 제압한다. 주로 언변에 대한 게 많더라고요. 네. 대개 다양한 재주를 가진다. 특히 손재주가 좋을 수 있다. 하나에 꽂히면 몰입하는 기질이 있다. 연애는
순정파와 강원파로 나뉘는데 이분들은 순정파다. 모르겠어요. 난 서치 샵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강원파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네요. 네.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 네네. 고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많다. 하지만 이런 정직함이나 깨끗함이 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고결하고 깨끗해서 싫은 소리를 잘한다는 거죠. 장점과 단점이 뭐 빛과 그림자처럼 되기 때문에 네. 같이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봤을 때 되게 점잖은 분들이 많고 속이 깊어 보인다. 하지만 속을 보면 단순하게 사물을 결론짓는 분들이므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린다. 천진난만하고 인정도 많지만 그에 비해 변덕스럽고 세상을 지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이다. 인정이 많아 손해보기도 한다. 고결해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익이 되는 일에 상당히 민감하다. 그리고 제가 장점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마지막 요건데요. 하극상을 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단점으로는 말은 잘하는데 애정 표현이 서툴다. 그리고 상대방이 좀 나랑 안 맞거나 못한다 싶으면 필요 이상 냉랭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불호가 심하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뭐 마지막 요거는 제가 싫어하는 점에 단적으로 넣었는데 네. 대개 경자일주는 깔끔을 떤다. 그건 강프로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요. 그리고 외모로는 대체로 피부가 곱고 깨끗하기 때문에 좀 쌀쌀맞아 보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유명인으로는 그냥 전 딱 이 한 사람 보면서 경자일주가 이런 건가 하고 느낌이 오던데 네. 진중권이 경자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수 다비치의 강민경 씨가 또 경자일주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명인은 2명 찾으셨나요? 예, 그냥 뭔가 참 많이 하셨네요. 경자일주에 그냥 어울리는 사람을 뽑아온 거야. 딱 경자일주 같아서. 아빠가 되면 좀 열심히 살라고 좀 제발. 야, 되게 이거- 이래서 되겠니? 야, 이거 되게 나름 힘들어 잘 본다고. 기저귀 값이나 벌겠냐 이래가지고. 야, 니 처음에 방송할 때 너 나와서 개소리만 하면 된다며. 제일 처음에 방송할 때는 야, 니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좀 분위기만 풀어주면 내려면서 점점 시키는 거 많아져. 죄송하고요. 네. 네, 계속 그래도 괴롭힐 거고요. 네, 이렇게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뭐 요거는 확실히 동의한다. 이거는 좀 아니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들 좀 해주시죠. 박프로님부터 그러면 네.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뭐 나름 잘 정리해 오신 것 같은데요. 금방 형평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녹음 안 될 때 형편없다고 해놓고서 생각이 잠깐 바뀌는 거. 잠깐 녹음을 끊고 왔는데 그때는 형편없다고. 근데 솔직해지셔야죠. 강하게 키워주십시오. 아니, 아니 일주는 아니지만 우리 박프로님의 월주도 경자잖아요. 예. 제가 월주가 경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이제 사심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네. 우리가 굉장히 은밀하게 네. 특수관계인이군요. 저 자유로울 수 없네요. 어차피 일주는 그 일주론일 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변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그 항상 이제 숙제해 오시는 게 좀 버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단정 짓는 거. 단정 짓는 것 같고. 같고 뭐 나는 뭐 경자일주니까 뭐 이렇다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좀 공감이 갔던 거는요. 네. 뭐 애정 표현을 못한다 뭐 아. 이런 부분들은 좀 공감이 갔고요. 그건 완전 지산 선생님이네요. 예. 제가 결혼식 날 지산 선생님 아내랑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제가 나중에 풀겠습니다. 때가 오면. 쓰레기를 매다당해. 제가 결혼을 하고 특집을 했어야 됐는데 아쉽네요. 제가 아내분이랑 지산 옆에 있는 결혼을 해왔었어요. 지산 선생님은 쓰레기다. 예. 어제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든지 말도 이틀 동안 제가 숨도 못 쉬게 살았습니다. 한번 초대하는 걸로. 네. 네, 한번 초대해서 들어보는 네. 걸로. 이런 사람이 뭐 남의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해요. 참나. 지나 똑바로 살라고 그래. 지나 똑바로 살라고. 이제 빙의도 해주셨습니다, 강원 선생님. 선생님 여기는 되게 좋았는데요. 강원 선생도 그런 말씀하시. 아니 그러니까 강원 선생님도 굳이 딱히 뭐. 난 그런 말 해줄 사람이 없어. 거의 지금 작두를 타시고. 깜짝 놀랐네요. 오셨는 줄 알았어요. 아니 와이프가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뭐 지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기계는 얘기 안 하고 제가 딱 한마디만 하면 네. 지산 선생님이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젠틀맨이시라고 하니까 네. 아내분이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민낯을 들었던 것 같고요. 예.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워낙 누가 봐도 뭐 쓰레기라고 하니까 뭐 와 굉장히 일관된 사람이지. 잃을 게 없는 강원 선생님. 아니, 원래 옛날 아빠들 스타일은 원래 밖에 가면 이제 매너 있고 집에 가면 좀 막 그러고 그래서 잘못된 걸 제가 이렇게 좀 받은 거죠. 수습이 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뭐 이 얘기는 나중에 뭐. 네. 숙제 검사 네,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자일주가 좀 애정 표현이 그 뭐라 그럴까요? 애정 표현은 우리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막 이런 게 원래 이게 애정 표현이잖아요. 네. 근데 좀 사무적이라고 할까요? 립 서비스인가요? 아 근데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애정 표현일 수 있죠. 근데 좀 사무적인 특성들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남녀간의 문제라든지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좀 자기네들은 정확하고 객관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양성이 있다 뭐 이렇게 아까 재능이 다양성이 있다 근데 그 경자일주의 각각의 사람들은 다양할진 몰라도 네. 실제로 그 한 사람을 보면 오히려 저는 외골수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자기가 몰입하는 것만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머지 옆에 좀 신경 안 쓰고 뭐 이게 그래서 오히려 다양성보다는 외골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성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제가 그거를 좀 갸우뚱한 것 같습니다. 혼을 내셔야죠. 아니 근데 그 얘기도 했어. 하나에 꽂히면 몰입하는 기질이다. 예, 그거 굉장히 그럼 모순적인 그럼 한 가지만 얘기해야지 뭐. 그 반대편 들은 것도 얘기하고 그게 무슨 특징이야? 그게. 뭐야? 모든 사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구글이 이래요. 구글 보고 뭐라 그래 나쁘고 그래요. 구글이 잘못했네요. 네. 네. 강프로님. 네. 네. 기본적으로 난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경자일주를 딱 보면은 이게 이제 금과 수가 한 주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대부분의 일주도 그렇지만 너무 음의 경향이 강한 기운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일주를 중심으로 월주나 시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자체로 이제 보면 일종의 금백수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똑똑하고 그래 하니 참 말 똑부러지게 하네. 뭐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외로 또 과묵한 경우가 또 극단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견고해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속으로는 굉장히 고독하거나 뭐랄까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아무래도 음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동시에 이것은 이제 상관의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관의 사의 특징은 이제 아까 우리 죽들이 정확하게 짚은 대로 하나 꽂히면 끝장을 본다. 이 힘이 굉장히 강해서 의외로 어떤 이제 그런 뭐랄까 두뇌적 활동에 필요한 것에 이런 분들이 꽂히면 굉장히 지적인 어떤 그런 탐구력이 뛰어난 게 발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상관일주 하니까 경자일주 하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진중건 문화평론가의 진중건 교수가 경자일주 맞거든요. 근데 이분은 시를 몰라요. 아버님 안 가르쳐 주신대. 아버님 목사시라서. 네. 근데 정말 딱 그 경자일주 정말 이렇게 외모도 그렇고. 그 말하는 스타일 또 살아가는 어떤 추구하는 어떤 그 또 삶의 어떤 지향성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경자일주의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경자일주는 월주에 놓여도 참 경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명박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지산 선생님 아닌가요? 명박이 거리 지산인가요? 그 월주가 이제 일주가 신축이고 월주가 경자인데 이게 이제 금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말을 뱉었으면 뭐 끝까지 해야지. 정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말은 잘 못해. 말은 화려하게 잘 못하지만 그런 무서움이 있는 힘이 이제 바로 이런 또한 경자에서 온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여자의 명으로 보면은 이 경자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일지에 이제 상관을 준 셈인데,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아들이 이제 이게 그 상관이 아들인 셈인데, 네. 일지는 배우자궁이란 말이죠. 이게 배우자궁에 아들이 앉아 있는 꼴이죠. 네. 좀 부부 사이 안 좋겠다. 예, 이게 뭐냐면, 그 이제 그 아주 옛날부터 경자일주생들의 며느리감으로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사실은 네. 이쪽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남편으로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뭔가 남편을 아래로 보려는. 네. 그만큼 이제 사실은 정확한 거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쓰레기거든. 그러니까 그 정확히 보는데 그냥 그것이 옛날 이제 이 그 전통 이제 공건 사회에서는 네. 경제일주는 더 맞다. 봉사에서는 그것이 이제 오히려 어떤 척을 잡히는 것이 된 거지. 사실 내가 볼 때 그분은 죄가 없어. 정확하게 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 배우자궁에 아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현대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남편에 대한 불만을 자식에서 풀려고 하는 자식을 아주 잘 키워가지고 똑똑하게 키워가지고 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집착 이런 것들이 강할 수 있고 특히 그 월주나 시주가 다시 음의 기운으로 좀 강하게 흐르면 더욱 그런 기운이 강화되거든요. 자식이랑 사이 별로 안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자식하고 그냥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또 사실 갈등이 또 없을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자체를 또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막 그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대놓고 표현을 하지 않고 속으로 또 숨겨두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또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그렇게 나랑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경향은 조금 경계해야 되는 경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오히려 그것을 어떤 그런 그 배우자나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판단을 오히려 동시에 일지는 직업궁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직업의 힘으로 자신의 그 능력을 구현하는 쪽으로 쓴다면 굉장히 높은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이제 경자일주 여자분들 중에서 보면은 어떤 이제 언론이라든지 혹은 예술이라든지 뭐 특히 이제 미술 이런 쪽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 탁월한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는 또 결혼을 또 안 하신 분도 많고 결혼을 하셨더라도 남편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는 곤명 그러니까 여명으로서는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은 게 생각했지만 저의 생각은 오히려 지금 이제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여성 경제일주가 굉장히 핫한 일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리고 남자도 셔터맨을 하고 싶으면 경제일주를 그럼 남자분들은 어떤가요? 남자분들도 비슷하신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좋구나. 그 사연들을 봤지만 보면 글 쓰는 쪽이나 혹은 뭐 미술 쪽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래요? 그 본인들이 이제 어릴 때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뭔가 좌절됐거나 부모님의 반대로 못한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지금 결혼하고 애가 있는데 도 계속 그게 하고 싶다거나 돈벌이가 되지 않아도 혹은 뭐 다른 일을 하다가 돌아 그 일을 또 하고 싶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이렇게 뭐 재미삼아 매주 주가마의 하찮은 구글링으로 저희가 일주에 대한 특징들을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좋은 회사예요. 중요한 건 죽돌이 하는 말이 아니고 두 프로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이제 뭐 사연 주신 분들의 명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지만
뭐 일주로만 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절대 없는 물론. 거니까요. 네, 네. 네, 늘 변수가 있다는 거를 미리 염두를 하시고 앞부분을 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채점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뭐 그렇게 나쁘지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것 뭐, 같긴 예, 한데. 뭐 8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저 왜 맨날 평가 받았대나요? 야, 아버지 됐고 이제 이거는 뭐 지금 잘했다기보다 앞으로 더 잘해라는 얘기. 막 시키고 뭐 평가하고 막. 뭐 강원생님 저는 이름을 지어주셨으니까. 네. 내가 뭔 말을 해도 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한테 막 너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 이런 분이다라는 네, 거를 네. 제가 잘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 박프로님도 그럼 점수 한번 주시죠. 제가 점수 매길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지선생님 저한테 약점 있어. 다 들었어. 나 다 말할 거야. 막. 너 지선생님 전화번호 물어보면 다 말해줄 거야. 이렇게 그렇게- 엉망진창이네요. 그렇게 열변을 토해낼지 저도 몰랐죠. 얌전하지만 알았는데. 제 결혼식에서 그렇게 즐거우셨다니 네. 저는 저로서는 뿌듯하고요. 밥도 맛있고. 아, 네, 네. 좋았습니다. 늦게 가서 네 결혼식만 못 봤지. 아니 웃긴 게 사진에는 있어. 예. 근데 애가 분명히 없었는데 사진에 있어. 아니 그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지선생님 네. 그 결혼식 사진밖에 안 왔는데 가요 이러면서 찍었거든. 네. 저도 옆에 있어요. 네. 근데 애매한 게 이렇게 사진 나올 때까지는 그 사진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뒤에 있으니까 누가 있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궁금한데 3달 뒤에 나온다고. 아. 참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혼하고 난 뒤에 사진이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사진가 얘기 들어보면 별의별 막 사진 찍고 나서 안 찾으러 오는 분도 되게 많아요. 아 그래 그렇겠다. 네, 저는 결혼식 사진이 거의 이제 앨범 하나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저랑 좀 다투면 집에 가보면 뭔가 사진이 한 장 없어져 있고 없어져 있고 한 장씩. 가보면 액자가 액자 어디 갔냐 그러니까 내다 버렸다. 뭐. 지금 이제 이 자백을 스스로. 이제 드디어 이제 방송 듣는 분들도 이제 지한 선생님에 대해서 깊이 아셔야죠. 네, 이제 베일이 벗겨졌네요. 예, 젠틀맨으로 아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강원과 지사는 그렇게 멀지 않다. 서로 뭐 비슷하시니까 또 뭐. 예. 네, 그렇고요. 어쨌건 오늘은 경자일주 네. 날이고요. 그 설명드렸듯이 무목지환이 무목지와 네, 2번을 정성스레 남겨주신 분입니다. 예. 네. 처음 써주신 사연을 저희 대본 포맷에 얹혔더니 A4지에 66장이 두께가 이렇더라고요. 여기 일이 다쳤어? 예, 그렇게 크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신 거지. 네. 그래서 복사를 해서 대본에 옮겨서 정리를 했더니 66장이 나와서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저는 읽고는 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연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고 이렇게 길게 하면 네. 소개가 안 되니 좀 네. 정리를 하셔야 된다 해서 이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쓰셨는데 요건 8장 정도로 예,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 역시 전체를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예, 일정 부분 편집된 사연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쯤에서 제가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저희 대표 사연이든 추가 사연이든 남겨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저희도 들어야 좋긴 한데 방송 특성상 네. 그 모든 것을 저희가 소화할 수가 없어서 그 사연에 적당한 글자 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 담배 태우시면서 주무시면 안 되고요. 네. 1,500자입니다. 네, 1,500자 정도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아무도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네이버 같은데 다음 같은데 글자 수 체크 뭐 이런 거 되거든요. 그 쓰셔서 좀 웬만하면 예, 여기에 맞춰서 주셔야 채택률도 높아지고 예, 방송 내용도 좀 탄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길게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걸 편집을 하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편집을 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문장을 훼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떤 때는 뭐 같은 말이 반복된다든지. 근데 그 표현하는 단어나 어미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00자 이상 이제부터 자를 거다. 그죠. 저도 라는 좀 말을 부담이 돼요. 네. 네. 나선 PD가 배불렀다 이런 말. 아니요, 강프로님께서 그걸 다 읽어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바쁘신 분이거든요. 네, 1,500자 내외로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먹지연님께서 처음 사연에 라자명의 강력한 프레임 하나가 존재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하셨습니다. 네, 바로 강프로님 경금 홀대론입니다. 뭔 소리야 이게? 모든 일주 홀대론이.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말은 저도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어요. 강원 쌤이 그러니까요. 경금 싫어한다고. 저는 뭐 신금이 좋습니다. 신금도 좋지 뭐 굳이 뭐 그렇지만 경금을 따로 이렇게 무의식 중에 싫어하나 봐요. 아, 싫어하는군요. 난 그게 나도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어디서 이런 그 정세가 비롯된 것일까를 공부를 생각해봤더니 네. 내가 내 생애에서 처음으로 네. 프로포즈한 여성분이 있었어요. 결혼하자고. 네. 난 당연히 10살 줄 알고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까였어요. 그 실패 트라우마가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한참 지난 생각을 보니까 그 사람이 경금 일간이었어. 이 찌질한 한국 남자의 표본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중에 저희 여심 공약 뭐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렇구나. 정신 분석학적으로 들어가면 이유가 있었군요. 아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물론 뭐 강의도 그렇고 네. 뭔가 경금 일주는 네. 그러니까 경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금이 나왔을 때 선생님 그 말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고 증상이 있다고 많은 제보들이 있었고 네. 심지어 그 작년에도 한번 반란이 있었죠. 저희가 경금 다룬다고 할 때. 맞아요. 경진할 때. 네, 뭐 막 그랬었고 네. 그 실제로 책에 심화편 책에 이제 경제 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모든 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경제 일주의 설명이 단 3문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3문장도 한 문장이 경자는 상관의 사다가 한 문장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네. 새로운 정보는 딱 2문장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우파 명리로 개종을 해야 되나? 네, 라는 생각도 스쳤다고 하시니까요. 강원 쌤 이걸 극복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네요 방법은. 뭐. 경금 일주 여성분이랑 결혼하는 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그 정면으로 이겨내야죠 이런 거. 이거 굉장히 본능적인 것 같아서 본인이 모르시잖아. 이거 되게 그 치명적인 병이거든. 그러면 우울증도 심각한 거는 본인이 우울한지 모른다는 거거든.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그 뒤로 네.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내가 사귄 여자분 중에서 경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큰 문제네요. 특수관계인요. 예, 주위에 외로우신 경금일주 여성 여러분,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렇게까지 강원 쌤을 위해서 뭐. 그런가? 아니 이제 강프로님 혼자 나오셔서 나 마음이 좀 아프네. 하긴 강원 쌤도 이제 뭐 홍기가 꽉 차셨으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솔로시니까 뭐 그쵸. 우리가 보내드려야지. 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어쨌건 이번 경자일주 편에서는 좀 애정과 애착을 그리고 막 열의를 좀 갖고 임해주시면 참 아름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목지아님은 1989년 그렇게 저는 글을 읽고 굉장히 어른이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으시더라고요. 89년 8월 8일 오시생이고 제가 짝사랑했던 창원 경원고등학교 최성훈 오빠랑 생일이 같으십니다. 아니 결혼까지 뜬금없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틀 전 벌써 이틀 지났는데 창원 경원고등학교 최성훈 오빠 연락 주세요. 네. 어디 계시나요? 제가 참 보고 싶었는데 8월 8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넘어가서 무목지아님은 기사년, 임신월, 경자일, 이모씨 남자분이십니다. 사연 소개해 주시죠. 저는 3, 4년째 내리 신춘문예와 온갖 공모전에서 탈락 중인 30살의 소설가 지망생입니다. 첫 번째, 성격 소개. 1. 잔소리, 쟁이. 제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잔소리가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문제점이 눈에 보이니까 따지는 건데 왜 나보고 잔소리가 많다고 지적질이지? 불평하는 당신들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군대 시절 제 별명은 이소대의 시어머니였고 어머니는 예전부터 저에게 걸핏하면 무슨 사내 새끼가 쫑알쫑알 잔소리가 많아 하고 짜증을 내셨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이것저것 지적 좀 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여자친구와 대뜸 제 말에 허리를 자르며 어우 이 잔소리쟁이 하고 확 내지른 적도 있습니다. 삐진 여자친구 달래주느라 촤일 고생했습니다. 이쯤 되니 잔소리쟁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 불굴의 신념, 고집불통, 사례 A. 과외교사나 학원 강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다짐. 대학을 서울에서 다닌 저는 군대에 가기 전 2, 3개월가량 과외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는 어머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며 이래갖고 애들 점수 오를 리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기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학원 강사나 과외교사 같은 자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은 저더러 너무 그렇게 굴면 돈 못 번다 하고 타이르지만 그래도 사기꾼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사례 B. 내가 아니라 수업이 틀린 것이다. 중학교 1학년 시절부터 수학 점수가 형편없이 추락했습니다. 공식을 가르쳐주건 무조건 외우라라고 밀어붙이는데 납득이 안 되니 암기도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수학 점수는 개판. 수학 시간마다 몽둥이를 맞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수학 시간 때마다 철저하게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성격은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무적인 교양 강의, 영어 강의 들을 때마다 이게 중고등학교의 주입식 교육과 뭐가 달라? 이건 대학교 시스템이 틀려먹은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해당 강좌들은 대충 들었습니다. 그 덕에 제 성적표는 과목 간 점수차가 심합니다. 3. 악바리 근성? 약한 취급 받는 것에 민감함. 유년기 시절 어머니는 잔병 치레가 많은 저를 걱정하시며 우리 아들은 허약해서 큰일이야 라든가 남자애가 씩씩하질 못해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싫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구동성으로 강조하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싸울 땐 싸워도 쌍코피는 내가 먼저 터뜨려라. 선방주의셨네요. 자연스레 어렸을 때부터 나약함에 대한 거부와 강인함에 대한 집착의 일종의 강박 같은 걸 느꼈습니다. 4. 세상에 대한 불만. 크게 세 가지가 사춘기 시절의 저를 음울하고 어두운 소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대운의 무렵 억울하게 실직당한 뒤 매일 술을 드시며 폭력적으로 변한 아버지, 모범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대놓고 차별하는 중학교 선생님들의 위선, 교실 안에서 학생들끼리 벌이는 주먹의 논리, 힘이 없다는 이유로 당해야 하는 폭력. 저는 점점 더 우중충하고 음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처럼 괴롭힘 당하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녀석이 저의 친구가 되어주어 외로운 마음은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 특유의 발랄함이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곤 하였습니다. 5. 평상시와 화낼 때의 극심한 격차. 이 얘기는 사춘기 무렵부터 들어왔던 소리고 군대 대학 시절 여자친구에게도 들은 소리입니다. 여자친구는 화낼 때의 저와 평상시 제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직도 안 믿겨진다고 하고 군대 시절 후임도 귀신에 씌인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정작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최근에 와서야 그게 매우 좋지 않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6.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장고 끝에 악수 플러스 성급한 결단. 도대체 무슨 생각해? 제가 화를 낼 때 다른 사람 같아라는 말과 더불어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속을 모르겠다입니다. 저는 어떠한 주제나 일거리에 대해 깊이 골몰하고 많이 고민하지만 정작 그것을 실행할 때는 머뭇거립니다. 아니면 오히려 성급히 실행해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제가 그런 식으로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또는 무엇에 골몰이 있는지를 잘 못 알아차립니다. 7. 지나친 자기 책망. 화를 내놓고 뒤늦게 후회하거나 머뭇거리다 타이밍을 놓쳐 후회하는, 그래서 스스로 책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지나친 자책 또한 중생의 어리석음이라는 불가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고쳐먹곤 합니다. 물론 요새도 자주 그때 이랬어야 했는데 하면서 자책하는 일이 많지만 말이죠. 8. 너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이따끔씩 보여주는 반전. 사람들이 너한테 이런 면이 있었니 하고 저를 달리 보는 터닝 포인트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을류년, 갑오년, 을미년입니다. 선생님들을 흉내내면서 나름 웃기는 재주를 인정받아 비로소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게 을류년. 소설가가 되려고 국문과에 갔다가 긴 방황을 거친 뒤 뒤늦게 다시 소설가의 꿈을 붙잡고 글을 쓰며 대학 동료들로 하여금 너 소설 쓸 줄 알았어? 하고 놀라게 한 게 갑오년. 싸늘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던 제가 난생 처음 연애하더니 밝은 얼굴로 부드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한 게 을미년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네. 첫째, 이따금 나타나는 반전. 그 이유는? 지난 이모일주 편에서 강원 선생님이 이모일주 특유의 반전을 말씀하시며 꼭 일주가 아니어도 이모를 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좀 특이한 면이 있는 것 같아 는 식으로 말씀하신 게 생각납니다. 제가 간혹 보여준 반전의 면모가 경자일주의 특성일지 아니면 사주 이모의 영향일지 지장간에도 없는
목 재성이 세운에 개입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해석될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용희 씨는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요? 네. 세 번째, 토와 자기 정체성. 사실 저의 첫사랑은 저의 우울했던 10대 시절 제 곁에 있어 주었던 김일주 친구입니다. 동성에게 감정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이 미치도록 부인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연히 저는 이른바 동성 간의 애정이라는 것이 명리적으로 해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최근 어느 명리학자의 새로운 가설을 접했는데 토가 부실할 경우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가설은 저의 명식에 절묘하게 부합하지만 그 명리학자가 왜 하필 토를 근거로 이야기했는지 저로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동성애 기질이라는 것을 명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두 분만의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번째, 소설을 계속 써야 할까요? 등단을 위해 신춘문예와 각종 공모전에 도전한 게 3, 4년째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자연스레 회의도 듭니다. 계속 글을 쓸 것인지 쓴다면 등단을 노리는 게 정답인지 고민입니다. 1번, 글을 계속 쓴다. 등단이라는 제도권 내부의 글쓰기를 노린다. 2번, 글을 계속 쓴다. 그러나 제도권 밖, 예를 들면 인터넷 연재 등으로 방법을 달리한다. 3번, 글을 계속 쓴다. 하지만 소설 말고 에세이 같은 다른 분야로 옮긴다. 4번, 글쓰기를 접는다. 아예 다른 길을 모색한다. 4번까지 있는데 3번이 글을 계속 쓴다나요? 세 개가. 그러게요. 계속 쓰고 싶은가 봐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막막합니다. 계속 글쓰기에 매진할지 과감하게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지 선생님들께 고견을 여쭙니다. 네. 5번째, 여자친구와의 자오묘유 사왕지충. 네. 아우 발음이 좋네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녹음이 30분 날라서 두 번째 있거든요. 젠장. 첫 번째보다 훨씬 발음 좋으시네요. 네. 네. 병자년 신축월 개요일 을묘시. 네, 여자친구 명식이고요. 공교롭게도 저는 자오충, 여자친구는 묘유충이 일지와 시지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사왕지가 서로의 일지와 시지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신기한데 그것들이 천둥마냥 충충거리고 있습니다.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는 부분을 제가 괜히 눈여겨 살피는 걸까요? 네, 이렇게 5개의 질문 남겨주셨고 마무리 고맙습니다로 또 글을 좀 남겨주셨네요. 마무리 네. 고맙습니다. 반년가량 정신과를 다니면서 누군가를 치료해준다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분야가 되었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일, 활인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을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네. 지금 5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우선 그 용이신 부분도 백부님 말씀은 안 드렸지만 백부님이 명리를 하셨고 그분께서 이제 목화 쪽으로 용신을 가보시고 처음에 또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나중에 또 다시 개명을 또 뭐 권유하기도 하셨다고 하십니다. 네, 명식풀이 하시면서 용이신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강원생님 두 번만 하기 제 녹음 중 저도 쑥스럽거든요. 네. 내용 다 알고 있는데 질문을 들으려니까 했다고 또 해. 아니 뭐 글 쓴 내용 중에 네. 저는 1-2번인가요? 네. 불굴의 신념, 네. 고집불통. 예, 이 부분에서 뭐 가르치는데 이래 갖고는 애들 점수가 오를 리가 없는데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기꾼 같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운명을 바꿔줄 수 없는데 그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찌 보면 소신이기도 하지만 네. 좀 경자일주 특유의 외골수적인 어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예, 뭐 나는 내가 아는 바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면 그만인 거고. 어떻게 완벽해요. 예, 그 성적이 오르는 건 걔들 몫인 거지. 네. 내가 못 올렸기 때문에 내가 사기꾼이라는 어떤 등식은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청정하시다. 예, 그 경자일주의 아주 그 외골수적인 예, 특징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사주가 기사년, 임신월, 경자일, 이모시. 그러니까 특징적으로는 이제 목이 없고요. 네, 목이 지장간에도. 예, 뭐 지장간에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사화하고 오화가 있지만
그 사화하고 오화의 기운이 굉장히 약하신 것 같아요. 그 보통은 뭐 안 약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합충의 관계들이 있어서 이제 사화하고 오화의 기운들이 좀 많이 약하신 것 같고 덧붙이면 이제 저는 금 기운은 강약의 어떤 구조를 너무 따지다 보면 네. 이제 좀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순도라든지 네. 맑고 깨끗함, 청탁 이런 것을 위주로 이제 14K, 24K 순금. 순금이냐 뭐 14K냐 잡스럽냐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을 좀 많이 고려해서 생각하는데 마치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냐면요. 우리가 가마에다가 도자기를 넣잖아요. 네. 그러면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만 그 도자기가 이제 잘 완성돼 가지고 나오는데 이 경우는 열기가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강신약의 논리로 이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다 보면 신약한데 또 화기가 오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더 불을 지펴줘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로 이제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더 강해져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무목지화님의 사주의 어떤 구조는 참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용의신을 잡기가 너무나 어려운 좀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주. 약간 그때 달라요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명리학자들이 사기꾼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이게 5가지 중에 하나긴 하지만 용신을 잡는 게 정말 헷갈린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조화를 그래서 이뤄서 용신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다 될 수도 있다. 근데 저 완전 그 지금 알겠는 게요. 네. 제가 신약인데 네. 그 모카 용신이거든요. 저도 네. 근데 대외적으로는 모카 용신인데 네. 그 커피가 한 1년 동안 네. 몸에 안 맞았어요. 네. 원래는 아침마다 한 잔을 마셔야 몸이 뿜뿜이 되고 네. 되게 좋았는데 한 모금만 마셔도 두근거려가지고 전혀 네. 못 마셨거든요. 네.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또 살짝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요. 괜찮아요 이제. 에스프레소도 마실 수 있어요. 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작년에는 장어도 화인데 장어 먹고 막 쓰러져갖고 네. 병원 실려가고 막 이랬는데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몸이 약한 것 같아. 몸이 허하셔서 그게 너무 맹목적이진 않는구나. 늘 항상 정답은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바로 부정당했어. 죄송합니다. 근데 뭐 백군인 사례됐지만 제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무목지화님이 했던 이 긴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저는 역시 고전적인 관점에서 화토를 용신으로 잡아야 된다. 토를 용신으로 잡고 화를 이제 용식급 시신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왜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너무 강력한 수의 기운을 이제 목으로 이제 이런 막 설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토로 이렇게 제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원국 간에 지장 간에도 없는 목으로 설기를 할 수가 저는 없다고 보고 어렵구나. 목이 와도 대운이나 선수 목이 와도 아주 강한 힘으로 오지 않는 한은 오히려 이제 이 물에 나무가 뜰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대운상에 목 기운이 올 때도 화 기운이랑 같이 오기도 하고 이러네요. 그렇죠. 그다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토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토생금의 어떤 이번에 일간이 경금이니까 토생금의 어떤 이 상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제 뭐 목생화라든가 수생목과는 달리 토생금에서의 토가 금을 생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실은 생을 당해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토가 여기 연간에 이제 그 드러나 있는 투출해 있는 기토, 습토인 경우는 더욱 더 그럴 거다. 얼룩이다 말이죠. 이게 진흙처럼.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분 그래서 아마 20대 기서대운의 기토가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기운이 잘 풀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에게는 이제 조토인 무토나 미토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막 마치 사람이 달라 보인다 이렇게 이번 때가 이제 을미년이었던 거죠. 네. 그게 을목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미토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의 경우도 있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정화는 이분에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정임 한목이 되기 때문에. 네. 지지에서도 사화는 또 사신합수로 흘러가니 이 또한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병화 및 이제 지지의 오화가 사실상에 이제 그 용신급 신으로서 크게 작용을 하게 되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요약해 말해. 게다가 이제 이분의 연간을 자세히 보시면 네. 이제 평관 정인이 이렇게 그 관인생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참 고결한 기운이나 뭔가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는 데에는 참 기나긴 인내심이 필요로 하는 자신의 정말 그 자신을 극한의 관의 힘을 견디면서 그 정인의 힘을 땡겨 써야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공력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내년부터가 이제 무진대운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이때에서 무진대운에서 50일 병인대운에 이르기까지가 좀 굉장히 좋은 그 힘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일단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연에 소개는 되지 않았는데요. 병화가 본인에게 좀 약이 되는 기운일까라는 질문을 던지시긴 했었어요. 뭐 병신년이랄지 병화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좀 본인이 승승장구한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그런 쪽으로도. 그리고 친구분이 또 우울한 시절에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뿜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김일주라고. 김일주. 네, 근데 이제 그게 미토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용신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사연을 읽으면서 목의 기운 때 뭔가 반전의 모습을 본인이 보이셨다고 하길래 목 기운이 들어왔을 때 이제 지선 선생님 말씀처럼 좀 뭔가 조화로워져서 본인이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강프로님은 이제 그게 본인한테 없던 모습이 그때 그냥 발현이 된 것이고 그게 뭐 조화롭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 조화롭긴 하죠. 없는 게 들어왔으니까. 네. 근데 근데 조화로운 게 선은 꼭 언제나 선은 아니거든요. 강원 선생님 깨끗하시면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위생관념이 있는 편이 좋지. 근데 본인한테는 그렇게 본인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이따금씩 그 나타나는 반전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목 재성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이모라는 글자 때문인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모라는 부분에서 그 강프로님이 꼭 일주가 아니어도 이모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좀 특이한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서 거기에 좀 쏠깃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한 번씩 반전이 일어나는지 목 때문에 저희는 이라고 여태까지는 해석을 했거든요. 이모의 기운도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주의 이모는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이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시주가 일단 시주만을 독립시켜서 보면 이모 시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좀 성격적으로 혹은 결과적으로 어떤 그냥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의외성, 제가 저런 애였어?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령 그 대표적인 제가 좋아하는 이모일주 분이신 그 가수 정태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처음에 데뷔했을 때마다 야 누가 쟤 데려왔나라 말할 정도로 약간 시골의 솔로 분 같은 이름도 태춘.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막 나 기억나요. 출연행 있고 변흥전이 진행하는 명랑운동회에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79년도인가. 그것도 이제 신인 가수상 받고 그랬으니까 너무 예능을 못 하시는 거야. 너무 어색하고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뭐 사실 그게 뭐 여러분들 적당히 이렇게 분위기 있게 막 웃고 막 좀 과장되게 리액션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뭐 이제 어디인가 이제 이런 게 진짜 이모거든요. 또 근데 그런 분이 또 사실은 또 굉장히 과격한 진보의 최전선에 있어서 국가의 폭력적인 기관과 싸우는 걸 또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완전 이런 것들이 뭐 아니 이분이 그때 그 촛불 부르던 그분이야 이제 뭐 이래 되는 거죠. 쑥맥인 줄 알았더니 진짜 시골에서 가돌러 온 쑥맥인 줄 알았더니 또 이런 사람이야. 지금은 굉장히 또 인자한 할아버지로 변모하셔서 그냥 변함상하네요. 전혀 변함상합니다. 참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뵀는데 참 형은 배우면 별수록 참 계속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이모 그냥 가장 극단적인 이제 그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이제 부딪히는 대치하고 있는 형국인데 문제는 문목지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음의 기운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화는 여기서 자기 주장을 할 힘이 없습니다. 밀리네요. 그죠. 근데 오화는 병화가 있거든요. 그래도 나 병화인데 이런 게 있어요. 무시하지 마. 나 무시하지 마. 근데 이제 이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이 임수의 힘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큰 호수나 큰 바닷물은 1m 밑에도 안 보인단 말이죠. 괜히 깊은 1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만 팁다 하고 행동은 전혀 엉뚱하게 한다든가 그것이 다르게 전혀 반응을 불러오게 되는 힘이 바로 이제 이 강력한 임수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어쩌면 앞으로도 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사실 좀 크다. 또 게다가 경금이 월지신금을 근록지로 놓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행동은 이 양금의 기운은 또 타인에게 굉장히 명확하고 선명하고 강력하게 다가가게 됩니다. 인상이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뭐 큰 의도 없이 한마디 혹은 무슨 일을 했는데 타인들은 굉장히 강력한 영향으로 그 선생님 들어들어야 흉내 되는 냈을 거죠. 때도 어릴 때 그냥 뭐 조금씩 했는데 갑자기 어디 여행 가가지고 제 누구 흉내 달래 뭐 이래가지고 무대 올라가고 막 그 학생들이 전교생이 그렇게 깔깔거리고 그 뒤에 친구들과의 사이가 친구들이 먼저 이렇게 말을 붙이고 인기맨이 되셨다는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월지의 이제 이 신작한 가운데도 경금은 일가는 굉장히 뿌리를 내는 또 그런 경우거든요.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티콘데 차는 티콘데 사실 알고 보면 방탄 처리되어 있고 방탄이야 이 새끼야. 방탄이고 유사시에 기관총만 올리면 그냥 장갑차가 되는. 그리고 왜 옛날에 그런 짤이 있지 않았나? 티코 안에서 사람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밖에서 보니까 티코인데 막 20명 내려 계속. 그래서 참 힘들고 강하다라고 저는 임명식에서 그런 기운을 보고 싶습니다. 마치 고래를 이기는 새우 느낌이네요. 이래서 사연이 66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나.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 약간의 정체성 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게 이제 임수가 사실은 저 자수 상관들의 그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고전에도 원래 식상이 많으면 그 거의 상관하고 거의 동급으로 이제 취급을 해서 원래 상관이라는 기운이 뭐 재능, 기재 뭐 어떤 그 제주꾼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저것과 시에 있는 오화는 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거하고 상관이라는 식신 상관이라는 게 좀 약간 매칭이 좀 안 되잖아요. 좀 보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가 저런 것들이 이제 좀 양극단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본질적으로 좀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다 둘이 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근데 어쨌건 메인 걱정은 고민은 소설입니다. 소설을 계속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보기를 4개를 주셨고 3개가 계속 쓴다고 4번째가 이제 접는다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네. 이분은 소설을 계속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신강신령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십신상의 차원을 보자면 이분의 명식을 지배하는 건 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상간도 있고 식신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천간에 떠 있는 것은 임수이고 지지에도 강력하게 힘을 월지일지다 행사하고 있으므로 식신의 힘을 쓰셔야 되는데 식신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설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활성화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키는 기토 이제 이 정인인데 이 정인이 이렇게 썩 탐탁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사람에게 용신이 편인이 된다라고 보면 소설은 소설인데 좀 엔터테인먼트적인 거. 예를 들어서 정색을 한 이른바 뭐죠? 뭐 문학적 소설에보다는 순문학보다는 대중문학. 이제 혹은 이제 뭐 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릴러 소설이라든가 추리 소설 뭐 이런 소설들 있잖아요. 판타지 라든가 아니면은 똑같은 서사적 소설의 형태는 띄지 않더라도 소설과 똑같은 서사성을 가진 긴 글, 그래서 TV 드라마라든가 영화 시나리오 이런 것이 저는 좀 더 맞다고 봅니다. 이분의 명식에서는. 그랬을 때 약간 틀어서. 근데 실제로 그게 맞는 것이 단편에 원고를 내야 되는데 계속 장수에 넘겨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분은 단편 안 됩니다. 단편 안 되시고 이 사람은 굉장히 긴 이야기,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이 얽히고 설키고 막 이런 게 대해서 굉장한 그 욕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되는 굉장히 이제 욕망이 강하고 그래서 저는 등단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지금 등단에는 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인터넷 연재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정기적으로. 웹툰을 내서 뭐 어떤 작가랑 공동으로 뭐 스토리를 짜주고 그림을 누군가 그렇지만 에세이나 이런 다른 분야로 그걸 옮기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일단 3번 아니고요. 그러니까 1, 3번은 아니고 1, 3번 아니고 1번은 결과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첫 번째 물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꼭 무슨 등단이라든지 뭐 신춘문예라든지 뭐 이런 무슨 작가상 공모라든지 이런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게 뭐 인터넷으로 이제 돼도 상관없고 뭐 그냥 단행본으로 쑥쑥 나와도 상관없고 뭐 혹은 뭐 책은 아닌데 그래서 뭐 방송국이나 뭐 이렇게 영화사의 어떤 그런 뭐 작품으로 대본으로 형상화돼도 상관없다. 그런 틀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 그렇죠. 이제 뭐 등단 제도도 거의 뭐 한국만 거의 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맞아요. 그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 작가가 되게 유명해서 뭐 우리나라 뭐 소위 말하면 신춘문예 같은 데에 그게 된 거죠. 그래서 한참 잘 나갔다가 자기가 뭐 하나의 어떤 작품을 완전히 혹평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내가 정말 내 글이 잘못됐는지 니들이 나의 이름이 잘못됐는지 한번 내가 증명해 보이마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바꾸고 한평생을 몰래 또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똑같은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을 때 유언으로 자기 본명을 밝힌 거죠. 유명하신 분이던데. 하긴 또 미국엔 그런 또 괴짜 작가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한국으로 치면 이상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뭐 나름대로 미국에서 유명한 출판사에 투고를 했어요. 근데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든 생각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에 집착하고 자기 이름으로 냈을 때는 그 다음 작품은 대작가가 썼으니까 다 받아줬는데 이렇게 되기도 어렵고 막 그 일반적인 투고자나 그
이 물꼬를 트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네. 이게 힘든가라는 걸 그 작가가 뭐 증명을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글을 쓰시는 입장에서는 저는 워낙에 글을 못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글이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재성 저는 이제 아까 용신 말씀드릴 때 재성에 대한 신강신약을 떠나서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게 결국 이분은 재성이 이제 목이 재성이기 때문에 결국 그 목이라는 건 펜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펜을 보통 을경합으로 저는 많이 읽거든요. 그러니까 작지만 큰 칼을 휘두르는 거죠. 네. 그래서 언론계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작은 펜을 가지고 권력을 움직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이분도 글 쓰는 데는 분명히 재주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대상이 이제 너무 한정지어지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어떤 느낌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등단을 목표로 하시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근데 신춘문예 뭐 이런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더 그 그림으로 따지면 좀 순수 미술 그런 쪽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진 않나요? 근데 네. 뭐또 순문학이죠, 뭐 보통. 네.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요. 딴지에 네. 또 이렇게 연재랄까? 네. 아, 그 뭐 좀 안타까운 점 저희 참 명리학 이 팟캐스트가 연관이 돼서 뭐 글도 쓰시고 막 좋은 반응을 얻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건 저희가 또 소설을 취급하진 않아서 네. 취급하긴 하는데 그러려면은 네. 되게 특이하거나 해야 되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딴짓스러워야지. 예전에 뭐 서민 교수님이 쓴 기생충으로 네. 이명박을 네. 죽인다든가 네. 뭐. 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분이 이제 굳이 꼭 등단 그런 거를 저도 찬성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대중들한테 더 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들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딴지 생각을 왜 했냐면요. 이분이 진짜 스크롤 압박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 처음에 쓰셨던 그게. 근데 그걸 사람들이 다 읽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댓글로 막 제발 좀 줄여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반응이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전에 뭐 길게 쓴 사연들을 아예 추천이나 댓글이나 조회가 없는 글들이 있어요. 아, 분명히. 길게 썼는데도. 네. 근데 이분 글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대기를 정말 상세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잘 읽혀요. 그러니까 무슨 책 읽는 것처럼. 네. 그러고 거기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응원을 해준 거잖아요. 네. 채택이 됐으면 네. 좋겠다고. 네. 그런 힘이 분명히 있으신 거거든요. 어제 잠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강원 선생님 요즘에 그 쓰시더라고요. 한겨레. 예. 네. 근데 그 세 편 이렇게 읽었는데 네.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쫙 읽히더라고요. 너무 짧으니까. 아니 짧아도 이렇게 한두 절 저는 워낙에 책 읽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게 이제 탁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 이분도 어찌 보면 좀 더 그 자기만의 세계보다는 사람들이 약간 더 좋아할 만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을 좀 선택하시면 네. 뭐 글은 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정말. 스토리가 힘이 있는 사람들은 네. 아까 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뭐 신문 같은데 이제 가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네. 대선이나 선거철 되면은 네. 그 유명인들 명식 분석에서 네. 막 있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죠. 재미 하나도 없는데 네. 강원 선생님이 한겨레에 쓴 글들은 네. 확실히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네. 역대 맞아요. 대통령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뭐 전문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네. 이분 이 스토리성을 가진 66장을 써내는 힘을 가지고 네. 몇 글자인지 한번 세볼 걸. 그걸 안 했네. 근데 장편 쓰기가 정말 힘든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등단은 안 하시는 걸로. 네. 네, 1번, 3번, 4번 나가리 됐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 혹은 뭐 민담 전설 야사 뭐 네. 정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본인은 기획하고 구상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계속 그런 걸 구상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글을 적게 된다면 본인이 아. 이런 쪽으로 하면 그러니까 어떻겠냐 글을 쓰는 건 했는데, 상관없이 끊임없이 자꾸 구상을 하고 그 아이고. 구상의 메모를 계속 남겨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그게 다 결국은 쓰이게 됩니다. 이런 명식의 사람들은 이렇게 임수는 저수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가 사실은 물이 없으면 저수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구멍 파진 땅이잖아요. 저수지는 물이 늘 차 있어야 돼요. 이 물은 언제 쓰여질지 몰라요. 어쩌면 썩을 수도 있습니다. 안 써서. 네. 평생에서 안 써서
하지만 물이 차 있어요 저수지예요. 그러니까 임수를 이걸 자꾸 활성화하고 쓰려면은 계속 끊임없는 그런 식신으로서의 구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식신이거든요. 이렇게 창의적으로 뭔가를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보면 뭐가 나올까? 물론 도상으로만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메모를 해놔서 다 폴더로 만들어 놓아주시면 언젠가는 그것이 전혀 다른 포맷에서 쓰일 수 있다. 본래는 이제 식수나 농경용으로 쓰려고 저수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전혀 공업 용수로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사연 읽을 때는 소개를 안 드린 부분이라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이제 만약에 글쓰기를 안 한다면 본인이 구상하는 2가지 정도로 남겨주셨었고 이게 평소에 불면증 때문에 수면에 관한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걸 운영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셨고 2번째는 조선시대 민담이나 야사처럼 지금 현대의 일들 중에 민담 야사를 느낌의 이야기를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추풍낙엽 차복전파 이런 이야기 전 강원 선생님도 막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하지만 구상에만 그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아이템들이 나중에 크게 쓰일 수 있으니 잘 모아두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만약에 그런 연재가 있으면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역사를 가지고 장난쳐서 딴지에서 막 딴지는 또 워낙 특이한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인생이 거의 끝장난 분들이 이제 글로써 자신을 취하면서 썼는데 최근에는 또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회사에서 아주 승승장구하시다가 자기 부하를 더 승진을 빨리 시켜주고 자기를 그 밑에 내려놓는 이런 게 벌어서 엄청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걸 글로 취하려고 역사를 가지고 글을 쓰시다가 이번에 출판을 하셨는데 책도 잘 나오고 너무 간만에 오셔서 너무 순수하게 좋아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걸로 치유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만약에 그런 글을 쓰시면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이 사연을 쓰실 때만 해도 막막하다고 적어주셨는데 그 2분 선생님 말씀 좀 들으시면서 좀 어느 정도는 구상이 또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게 옆에 아무리 수나 금의 균이 강하되 하더라도 경자일주는 경자일주거든요. 그러니까 경자일주의 핵심은 뭐냐면 분류와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문부림은 치되 질서 있게 쳐야 돼요. 질서 있게. 그걸 잘 분류하고 정리해놓고 자신의 몸부림들을 그럼 그것은 언젠가는 자기 자산이 되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그래서 이제 짧은 글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이분한테는 시라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순간적인 엄청 긴 서사시 이런 거 어떠세요? 지금 그런 긴 서사시 시대는 호머나 그 시대 다 끝났어요. 그 어른들이 다 하신 거야 이제. 너무 새롭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김지아로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돼요. 아무도. 요건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뭐 나머지 2개의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일단 여자친구의 문제를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건 이제 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 길게 쓰신데 여자친구와 이제 인연이 돼서 잘 사귀셨고 잘 서로 힘이 되고 했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고 그때 뭐 여자친구한테 좀 소원하고 해서 헤어지셨대요. 그런데 그때 진짜 뭐 좀 다 잃은 것 같은 기분이셨는지 막 이 안 좋은 일들이 겹치면서 그 유서를 쓰고 있으셨다고 도서관이었나 뭐 어디서 쓰시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분이 헤어진 상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괜찮냐고. 그래서 약간 그 생명의 은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고 다시 만나서 지금 잘 만나고 계시고. 다시 잘 만났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사연도 남겨주시긴 했는데 여자친구분 명식을 주시면서 이 사원지충에 대해서 질문을 또 남겨주셨거든요. 여자분이 병자년 일단 병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월 계유일 을묘시입니다. 근데 뭐 좌우충 묘유충이 나란히 있다고 너무 제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정답인가요? 뭐 그건 사실 뭐 사왕지충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한 명식 안에 있을 경우는 그렇고 좌우묘가 이제 다 있어야죠 명식 안에.
그 여자친구분 사주가 전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축월 개수가 이제 병화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오행이 잘 갖춰져 있고 네. 굉장히 정말 균형 잡힌 어떻게 이분이 이런 여성분을 만났을까? 네. 고백을 잡아야겠다.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네. 대학교 때 정말 뭐 본인이 관심 있었던 어떤 여자분한테 네. 저기 고백을 했다가 네. 기차게 차이고 네. 막 좀 그러셨는데 네. 나중에 복학하고 난 뒤에 나이 차 많이 나는 네. 신입생 분이셨던 네. 것 같아요. 네. 고백을 해서 네. 막 너무 좋게 이렇게 네. 만나시고 있다고. 네. 정말 좀 잘 이렇게 아름답게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생기셨나 봐. 네. 원래 그 경자일주가 좀 잘생긴 남녀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고목지아님. 네. 예. 고민들이 하나씩 이렇게 살살 녹는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것 중에 다룰 거는 토와 자기 정체성입니다. 굉장히 신선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그 사실 10대 시절에 그 김일주 친구, 네. 네, 그분에게 약간 감정을 품으셨던 네. 것 같다고 뭐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예, 이 동성 간의 애정이라는 것이 명리적으로 해명이 가능한지. 근데 제가 볼 때 이분은 뭐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동성애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남자건 여자건 10대 때에 기본적으로 그 다른 타인에 대한 관심이 동성애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저도 그랬고요. 저도 제일 처음 키스한 사람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어머, 그래요? 어머, 웬일이야? 그분은 이렇게 살아 계세요? 빠빠빠빠. 그럼요. 그래요? 예. 그분은 지금 잘 저기. 굉장히 유명한 분이 돼 있죠. 지금 고발하시는 건가요? 와, 믿습니까 이거? 근데 누가 누굴 먼저 보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투가 승리. 궁금하다. 아니 두 분이서 너무 뽀뽀를 해보고 싶은데 해보질 못해서 어떤 뭐 느낌일까? 어떤 느낌인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으로 했어요. 근데 뭐 저는 제가 동성애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그때 삶 그렇게 살지 않았고. 효도 들어간 거예요? 그럼요. 그래요? 설왕설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뜨거운 사실은 폭탄선언.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분은 너무 이제 이 그 동성애와 이성애라는 것이 그렇게 딱 금으로 쪼개고 분리되고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동성애 포비아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뭐 어떤 한 인간의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온다든가 이런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위협의 논리들이 막 주변에 강하니까 자기한테 그런 성향이 사실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는데 아니 나한테서 이런 것이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좀 벼랑으로 몰고 가게 만드는 그런 폭력적인 논리를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네. 예전에도 이제 강원 선생님이 무토일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원 선생님이 무토일주 그러면 나라는 게 없다, 뭐 이렇게 다 수용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원래 토라는 그 성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제 목화나 아니면 금수의 기운의 가운데 영역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하죠 일종의. 그래서 아마 근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토라는 이제 기운들을 굳이 해석을 하면 가지면 어느 쪽에도 좀 이렇게 한쪽으로 의미적으로는 근거는 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토가 정체성의 혼란. 근데 혼란이라기보다는 그 토 자체가 원래 가진 중화적인 에너지가 특징인 것 같아요. 다 깊이 생각을 받아줘라. 하시네. 근데 이제 굉장히 저도 사실 우리가 이제 동성애자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명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제가 그동안 이제 그 수집한 동성애자들이 명시했던 특징들은 뭐냐면 일단 동성애자들 사실 자기 동성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동성은 사실은 자기에게는 기본적으로 라이벌인데
이제 라이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성을 두고 경쟁해야 될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일주가 신왕해야 된다. 라이벌을 같이 동반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전체적으로 신강하지는 않더라도 일주는 신왕하고 또 동시에 이 둘이 동시에 이제 사랑을 낳는 거니까 신앙하고 식신이 강해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딱 이분이 그래요. 목지아님이 신앙하고 경금이 튼튼하고 식신이 강하니까 좀 딴 사람들에 비해서 동성애적인 요소가 사실은 잘 발현되기 쉽다라고 봅니다. 명식상으로. 명식상으로는요. 근데 그저는 뭐 그것이 뭐 꼭 이것이 뭐 이런 사람이 동성애자다 하고 절대 보지 않고 누구나가 다 그런 경향을 사회 속에 가지고 있는데 있는데 그런 경향을 좀 더 민감하게 자기 본인이 느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인간이 굳이 언어로 규정해서 그렇지 뭐. 네. 그렇죠. 네, 되게 신선한 질문. 뭐 사람보다 뭐 개를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죠. 뭐 걔한테 저기 상속하고. 근데 이 듣고 나니까 강선이 키스하는 거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충격의 도가니탕인데요. 나 의문이 풀렸어 이제. 강선이 약간 나한테 이렇게 약간 신체적으로 이렇게 손목을 약간 치더라고. 그거는 주먹으로 때리지를 못해서 치는 거야. 막 그런 건가요? 아, 나 좀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 있어서 혹시 그런 건가 싶었어요. 네,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퍼즐의 한 조각이 그게 아니었군요. 무목지아님의 질문 5가지를 저희가 풀이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질문들을 꽤 더 남겨주셨어요. 근데 질문만 몇 장이 돼서 중요한 것들만 추려왔는데 지금 요 사연 풀이를 하면서 대운의 흐름이나 약간 이후의 이야기들을 조금 미흡하게 나눈 것 같아서 질문 중에 하나를 땡겨와서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육대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병인 대운이죠. 51세부터 평간병화와 인사신 사명, 게다가 12운성은 절. 네, 50대에 접어들면 슬슬 인생이 여무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대운의 흐름은 해당 시기로 갈수록 요동치는 파도를 보는 듯하다고. 그리고 천간에는 평간병화, 지지에는 인사신 사명, 거기에 12운성은 절이라니 젊어서 겪는 풍파야 그렇다 치지만 곧 환갑을 앞두는 마당에 다이나믹한 흐름이 펼쳐질 거라 생각하니 너무 겁먹은 것일까요? 네. 라고 또 계속 겁을 먹으세요. 지금. 쫄보. 쫄지 마! 라고 해드리고 싶은데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아, 그럼 풍파가 오는 건가요? 아니요, 풍파라기보다는요. 네. 저는 이때 이분이 발복할 것 같습니다. 절의 그 감동 변화. 엄청난 어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무진대 제가 아까도 잠깐 그런 말을 했는데 무진에서 정묘로 흐르는 2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수지를. 저수지를 채워야 된다. 네. 네, 만약에 이제 막 이때도 계속 뭐 갈팡질팡 뭐 써야 돼 말아야 돼. 이제 뭐 이런 막 결정 장애 뭐 혹은 이제 사실 이제 이분이 지금 약간 불면증의 요소도 있으신데 저는 그게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네, 진짜 계속 그런 모습은 굉장히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착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딱 불을 내리고 그래 뭐 죽이 되든 떡이 되든 뭐 하늘이 무너지든 땅이 치솟아오르든 나는 이 길을 간다. 라고 갔을 때는 불면증 그냥 사라집니다. 이상한 약 드시지 마시고요. 네, 그런 일만 갔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때의 인사신이나 절은 굉장히 강력한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힘, 권력의 힘으로 저는 왜냐면 병화가 떴으니까요. 천간에 작용할 들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무진에서 정묘까지를 만약에 막 계속 자기를 괴롭히면서 선택 장애를 계속 가게 된다면 굉장히 오히려 그 더 극단적인 좀 고통이 따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러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지는 굉장히 자명한 거죠. 저 같으면 이 병인을 향해서 즐겁게 나아갈 것 같습니다. 저도 이분이 병인 대운이 일생에서 가장 화려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데 네. 무목지화님 사주를 보면 관역이 없는 데다가 지금 당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상관경관이라는 어떤 식상이 이제 관성을 파극한다라는 어떤 네. 이런 고정된 관념보다는요. 네. 저 때가 되면 구체적인 목표가 딱 드러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내가 활시위를 확 당길 수 있는, 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힘만 주고 있는 거고 이제 정확한 자기가 어디에다 써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만 이제 우물쭈물 하시는 모습이 이분 사주의 또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병인이 되면 뭐 저는 인호술로 저는 합이 될 거라고 봐요. 아. 시간에 이제 오화하고 인사신 삼형 쪽보다는 저거는 이제 금묘화실적 개념으로 보면 이제 지나가는 거고 오히려 오화 쪽하고 형성이 돼서 그 이렇게 병화가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딱 뜨면 오히려 이 식상들이 이제 병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게 관성이거든요. 다행히 또.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가져오는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한껏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병인대운에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오히려 51세 저때 대운이 저는 많이 기대가 되는 분이고. 그냥 뭐 대충 이러네요. 걱정할 시간에 사서 걱정을 할 시간에 그러니까, 저수지를 채우는 데 집중하시는 예. 게 훨씬 더. 그 벌써 이제 사실 20년 후인데 네. 역시 장편 서사를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 아 역시 그 계속 갈팡질팡 하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걱정이 더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수면도 좀 장애가 있으시고 뭐 우울증 치료도 받으셨고 뭐 이랬는데 결국 그런 것들도 다 저수지에 저장이 돼서 나중에는 하시고자 하는 활인에 가까운 글들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아니 또 이분 나이대가 지금 20, 30대는 사실 밤잠 잘 자는 사람 잘 없죠. 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그래서 잘 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20대 때 제대로 못 자가지고 이 모양이 꼴이 됐거든요. 네, 어쨌건 올해도 무술년이고. 저는 20대 때 남들이 자야 할 시간에 계속 술을 먹고 있어가지고 이 모양이 꼴이 됐어요. 잘 자야 됩니다. 잘 주무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예, 뭐 무술년이고 앞으로 또 무진 대운이 오실 거고 예, 따뜻한 토기운도 또 오고 있으니까 저수지 채울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병인 대운으로 공사하나? 예, 말미에 공사 소리가 나고 있는데 얼른 마쳐야겠습니다. 예. 병인 대운으로 열심히 달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도 행복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하나 너무 부럽네요. 아, 요 아름다운 이야기 말씀이십니까? 선생님도 뭐 좋은 소식이 있겠죠. 뭐. 8살. 복학 이후에 이렇게 그새 나이를 보셨다. 그런 경우 없거든. 아저씨 요즘 같은 완전 삼촌 뭐 아저씨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런 나이인데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경험이 없으셔서 더 최근에 그런 소리 안 들었는데 나도 뭐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부러우시구나. 아이씨. 네, 전국에 계신 전국이 아니고 세계에 계신. 네, 근데 뭐 어쨌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또 이 시간이 오고야 말았네요. 네. 네, 메모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오늘은 요번에는 그냥 뭐 숙제를 하던 때부터 그냥 느낌이 왔어요. 아 준비를 하고 네, 계셨습니까? 이제 저도 명리학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명시의 경자만 봐도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느낌이 오십니까? 네, 제법 몰라야겠다. 이제 아까지 놓고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여기 백지인데요 지금. 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아 예. 느낌은 네. 셈이 깊은 물입니다. 그 셈이 네, 뭐 설명 아닌데 뭐 그럴듯하지. 그렇던데. 예. 그렇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이런 말 안 해야지. 그러면 된 거죠. 뭐. 그냥 대충 뭐 하면은 그냥 전 이걸 볼 때 뭐 명시고 뭐 볼 줄은 모르겠지만 경금이 막 엄청 큰 드릴로 막 깊은 물을 파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경자일주 자체가 되게 보니까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골수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되게 이 사람의 순도가 되게 청정해서 일급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이 깊은 물로 뭘 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용비어천가처럼
셈이 깊은 물은 가뭄에 음. 끊이지 아니하고 내를 이루어 바다로 갈지 어떨지는 뭐 본인이 결정하시고 어쨌든 셈이 깊은 물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제목을 발표하고 있는데 강프라님 주무시네요. 네. 아 근데 실제로 자수가 임수랑 개수랑 진짜 네. 깨끗한 그 물이니까 네. 아 그리고 깨끗한 의미가 물이에요? 있네요. 네. 다른 게 없거든요. 네. 뭐 제목 아주 좋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선악기 3년이면 풍어 넘습니다. 네. 이제 횟수로 3년째시니까요. 예, 풍어를 좀 계속 읊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도 슬슬 이제 손님을 받으려고. 근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그 저희가 다시 상의해야 되지 않는 제목이 네. 나온 것 같아서 2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경자일주 첫 번째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경자일주 추가 사연과 남심 여심 공략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네. 요쯤에서 그 다음 다룰 일주에 대해서 공지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0갑자 중에 17번째. 오, 네. 네, 좀 있으면 3분의 1이다. 네, 그러니까요. 힘내주시고요. 네. 일주가 되더라고요. 17번째 일주인데요. 을류 일주입니다. 아, 네. 60갑자 중에 가장 좋다는 을목일주. 을묘. 조용히 하고. 대통령의 일주 아니, 안 되는. 네. 천간 10글자 중에서 네. 가장 좋은 을목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가 니잘 말해줬네. 정말 힘드네요, 정말. 대충 을목이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네, 그 대표 사연은 밑둥의 도끼. 음. 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아, 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여러분 사연은 1,500자 내외이고요. 경자일주 첫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하실래요? 지금 밥 먹어야지. 네, 선생님 밑둥의 도끼. 깐풍기 어떠세요? 깐풍기. 탕수육 짜장면 깐풍기.